자, 여러분 오늘이 몇 번째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세 번째. 세 번째야? 그거밖에 안 했어? 되게 많이 하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 요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스케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뭐 스케치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사실은 누구도 정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게 미술하고 뭐 산업 디자인 뭐 이런 거 많이 꼬였기 때문에 미술에서 스케치하는 방법하고 또 디자인 분야에서 스케치하는 방법하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건축에서 스케치하는 방법은 그렇게 창의적이고 재능을 갖고 하는 스케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에서는 주로 이렇게 트레이싱지를 많이 써. 물론 뭐 여러분들 나중에 평면이나 단면, 도면 그릴 때도 많이 쓰지만 사실은 스케치할 때 많이 써. 스케치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한번 물어볼게.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 있어. 이거를 지금 노트에 한번 그린다고 생각해. 한번 내가 노트 안 그래? 노트. A5 갖고 있지. A5 갖고 있지. 내가 정확하게 20초 줄 테니까 이걸 한번 그려. 얘네 노트에 한번 이렇게 옮겨봐. 그냥 편한데 20초니까 어떻게 그릴 거야 이거를 한번 그려봐. 그냥 뭐 되는 대로. 스케치 잘하네. 스케치 잘하네. 요걸 한번 그냥 되는 대로 20초에 한번 가볼까. 마치 여러분이 여기 가서 세종시 가서 이게 세종시 1-5생활권에 있는 주상복합이거든. 가면 이 건물이 있단 말이야. 이 앞에 가서 이 건물을 봤어. 그리고 지금 너무 좋아. 근데 노트에 옮겨야 하려고 그리는 거야. 대개 건축가들은 두 가지 경우가 생기지. 현장에 가서 건물을 봤을 때 곧장 보고 그려야 될 경우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잡지나 책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에 이미지를 봤을 때 그리는 거고, 두 가지를 만나게 되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는 건 뭐야? 그냥 어디든 현장에 가서 그림 한번 그려봐. 내가 한 20초 줬거든. 이 사진을 보고 한번 옮겨봐. 니네 노트에 뭐 잘하고 잘못하고 보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노트가 필요하다는 거야. A5, 그치? 이게 다 A5지. 뭐 B5는 좀 큰 거 갖고 있어도 돼. B5 갖고 있어도 되고, A5 갖고 있어도 되고, 좀 작은 거. A4보다만 작으면 돼. 상당히 그리기 어렵지.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축가가 돼서 한 10년, 20년 설계사업소 다니고 나서는 이거를 보고 곧장 그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 가는 길이 꽤 멀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건축가들은 어떻게 그리냐? 내가 이제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자, 이게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죠. 마스킹 테이프. 이걸 마스킹 테이프라고 하거든요. 도면 같은 걸 할 때 주로 이 테이프 쓰거든. 투명 테이프 쓰지 않고. 왜 그래? 이게 종이에 잘 달라붙지 않아서 잘 떨어지니까. 그래서 주로 이 마스킹 테이프를 쓰는데, 건축가들은 스케치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잡지에서 이거를 지금 봤어. 이게 지금 잡지야. 그래서 잡지에다 대고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책 위에다 붙이겠지. 예를 들어서 이 조금만 본다고 보면 이렇게 붙이는 거야. 여기를 내가 그려. 어떻게 그려? 대고 그려. 대고 그리니까 보면 이렇게 대고 형태를 보는 거야. 형태를 보고 안 보이면 넘겨봐. 넘겨봐서 잘 안 보이잖아. 다음에 이렇게 넘겨보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전체 분위기 보니까 구멍이 좀 있고
잘 안 보이지만. 자, 난 이렇게 그렸거든. 이게 지금 한 20초 걸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그냥 보고 그리면 이 앵글을 절대 그릴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여러분하고 같은 시간에 뭐 하나에서 트레이싱 해야 되거든. 나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그 많은 이미지들을 어떻게 내 스케치로 옮길 거냐고.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미지를 보게 되고 좋은 이미지를 세이브하고 요 전 시간에 세이브하는 건 다 배웠지, 그지? 그래서 에테릭 뭐라 그랬지? 에테릭 미적 감각, 에테릭 생각 안 나? 센스빌리티라고 그랬잖아. 에테릭 센스빌리티. 미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이미지들을 내 파일로 부르는 건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그 이미지, from image to your sketch, my own sketch, 내 스케치로 어떻게 옮기냐고. 그 사진을 갖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지금 그렸지만 사실은 되게 심플하게 그렸지. 이 뒤에 이런 거 표현 안 했지. 뒤에 산도 있고, 이쪽에 아파트들이 있고, 이쪽에 딱 보니까 그 정부 청사가 있어.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매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길들이 있고, 그렇게 표현된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된다고. 점점점 더 디테일해질 수 있지. 라인들이 있고, 그리면 그릴수록 더 디테일해지겠지. 여기 브릿지 안 보이던 브릿지가 넘겨보니까 보이네. 그럼 브릿지 그리고 이렇게 점점 더 그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보니까 녹지 같은 게 좀 있어. 아, 여기 녹지가 있구나. 여기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심어져 있구나. 그리고 또 보니까 밑단은 유리야. 그럼 밑단은 유리야. 보면 볼수록 디테일이 점점 더 들어가.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 점점 보면 볼수록.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스케치하는데 지금 20초도 안 걸렸지, 그지? 한 10초 만에 그렸지.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샘플로 하려고 좀 크게 그렸지만, 이제 여러분 노트에 들어갈 만하게 조그만 이미지를 찾아서 트레이싱지는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건축가들이 쓰는 거. 이게 정 사이즈고, 그지? 큰 거지. 이게 8x11이라고 해서 11인치짜리인데, 그러니까 A4보다 조금 작고, 조금 큰가 조금 작은가 그럴 거야. 요 사이즈가 있고, 작은 사진 같은 걸 하고 싶으면 요 반 사이즈가 있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6인치짜리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12인치고 이게 6인치짜리. 그지? 1인치가 2.5cm니까 65, 30에 6, 20, 6, 12, 그러니까 15cm짜리. 6인치면. 안타깝게 미국 거지. 중국에서 만들었겠지만 어쨌든 미국 거고 이 트레이싱지를 쓴단 말이지. 그래서 건축가의 마법은 이 이미지에서 스케치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트레이싱지야. 트레이싱 페이퍼. 이걸 가지고 쓴다. 그런 다음에 조금 서운해. 그림 그려놓은 게 조금 서운해. 좀 밋밋해. 그러면 건축가는 색깔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어. 물론 뭐 파스텔을 쓸 수도 있고 수채 물감을 쓸 수도 있고 유채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토그라하게 갖고 다니는 게 이게 뭐야? 마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생경지. 이거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사진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 마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면 하늘 같은 거. 근데 마카는 여러분들 뭐 나중에 배울 수 있지만 지금은 원래는 뒤에다 하는 거야. 뒤에다. 하늘 같은 걸 뒤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하늘을 표현하고, 다음에 산 같은 거
여기 산이 있으니까. 그럼 넘겨서 산 표현하고, 산 표현하고, 다음에 건물은 파란색이네. 과감한 파란색이지, 그지? 과감한 파란색. 그러면 뭐 꼭 색깔이 똑같을 필요 없지만 이게 유리라는 걸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유리라는 거. 이쪽에서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 있으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지.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자, 이렇게만 해도 와, 유리에, 산에, 하늘에 뭐 이렇게 있구나. 충분히 알 수 있지. 마카는 그래서 내가 스케치한 거 뒤에다 하는 거야. 뒤에다. 왜냐면 이게 앞에다 하면 얘랑 뭉개지고, 이게 앞에다 하면 지금은 말랐으니까 괜찮지만 뭉개지고 컬러도 너무 진하지. 뒤로 가면은 약간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흐려진다. 그래서 마카를 쓸 때는 뒤에다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건축가들이 제일 많이, 나는 마카를 많이 쓰다가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색연필을 많이 하거든. 요즘은 왜냐면 색연필은 앞에다, 색연필은 앞에다 그려. 색연필 표현하는 거야.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또 나무 같은 게 있으면 이런 데 목재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런 데도 좀 더 치자고 싶으면 만약에 위에 나무가 있었다, 위에 나무가 있었다. 원래는 이 옥상에 나무가 있었어야 되는 지금 없지만 나중에 나무가 자랐다, 나무가 이렇게 자랐다. 그러면 이 위에도, 그러면 스케치 끝났지. 그래서 뭐 나중에 점 같은 거 좀 찍어줘. 이게 조금 더 리얼하게 보이거든. 조금 더 리얼해져야지. 그런 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지. 이게 스케치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이즈와 무관하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트레이싱지를 대가지고 맘만 먹으면 이런 거 그리기 어렵겠지. 이런 거 니네 이미지에서 봤어. 너무 좋은 이미지를 본 거야. 그런데 또 이제 한 번 더 하면 마스킹으로, 이게 오래돼서 마스킹이 잘 안 떨어지는구나. 이게 오래되면 드라이돼서 마스킹이 잘 안 떨어져. 아,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때 마스킹도 바꿔줘야 돼. 테이프가 오래돼서 떨어지지 않아. 이거 벌써 낡아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바꿔와서, 이게 니네 잡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니네가 찾은 이미지의 컴퓨터 모니터일 수도 있어. 컴퓨터 모니터. 이렇게 듣고. 왜냐면 내가 지금 얻고 싶은 거 뭐냐면 요 앵글이 좋은 거거든. 이걸 한번 흉내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그래? 이렇게 듣고, 일단 외곽을 잡고, 다음에 거기에 디테일. 아, 여기 코가 보이네. 다음에 여기 유리창이 있네. 다음에 여기 유리 난간이 있네. 이쪽은 벽이 있네. 이쪽도 라인이 있고, 여기도 코가 있고, 벽이 있고, 유리 난간이 있고, 다음에 이쪽에 나무가 좀 있고, 여기 바닥이 있고, 이런 거 표현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려고 그러면 못 그리지. 임파서블 하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스케치로 옮기는 게 이런 거야. 이런 다음에 간단하지? 아까랑 똑같지?
뒤에 하늘 뒤로 넘겨서 하늘하고 하늘 모습 보이지? 그치? 다음에 건물 색깔 회색이었으니까 회색이니까 건물 색깔 다음에 이쪽 벽 여기 위에 다음에 여기 위에 자, 건물 색깔 회색을 표현하지. 다음에 마지막에 유리창 유리창을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위해서 크게 그렸지만 이게 그 노트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살짝 그렸겠지만 그 그림을 여러분들 스케치에 갖고 있는 거하고 요 그림을 갖고 있는 거는 천지 차이지. 왜? 이건 앵글이 딱 맞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스케치북을 다시 봐도 내가 하는 스케치를 보고 제대로 읽을 수가 있지.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린 스케치는 나중에 봐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왜 앵글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건축가에게 이게 지금 유튜브를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건축가들이 이 노하우를 안 가르쳐줘. 이 노하우를 안 가르쳐주고 왜? 지네들만 하고 있는 거지. 색연필 써도 돼? 색연필 써도 된다. 이거 겉에다가 더 칠하게 하고 싶으면 색연필 이렇게 넣어도 돼. 이렇게 색연필을. 그러면 훨씬 더 리얼해 보이지. 두 개를 원래 같이 쓴다고. 색연필하고 마크하고 같이 쓴다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라. 그러면 from image to your own sketch by tracing paper.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가 요 사인펜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큰 용이니까 두꺼운 걸 썼고 사실은 여러분들 노트에 쓸 때는 아마 요 정도 사인펜이면 될 거야. 요 사인. 요 플러스펜. 플러스펜이 두 가지가 있지. 요즘 우리나라에 나온 게. 요 얇은 게 있고 약간 두꺼운 게 있고. 그래서 대부분 건축가들이 어디로 종결되냐면 이걸로 종결이 돼. 이걸로. 여기서 까망으로 종결이 돼. 미국에도 이거랑 똑같은 펜이 있어. 일본에도 똑같은 펜이 있고. 이 사인펜이 좋은 건 뭐니? 얇게 하고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어. 이게 그냥 한 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사인펜이라면 이렇게 두껍게 그릴 수도 있고 얇게 그릴 수도 있고 두껍게 그리고 얇게 그리고 이게 가능한 사인펜이. 그래서 이 사인펜을 많이 쓰는 거야. 네임펜이나 사인펜을. 연필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지. 그냥 한날 볼펜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라인에 지금 내가 보면 이런 데도 두껍게 그런 데 두껍게 그릴 수도 있어요. 덧칠을 해서 이런데 요 라인을 강조하고 싶어. 이런 데 좀 두껍게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그린 게 강조하는 게 달라지지. 그치? 강조하는 게 달라져. 그런 면에서 사인펜이 좋다. 그러면 1학년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트레이싱지 준비하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으는 이미지들을 여러분들 아이패드 패드 위에 올려놔도 돼. 패드 위에 놓고 그려도 돼. 아니면 잡지책, 지금 우리 도서관에 가면 잡지책 널렸지. 그거를 사진만 찍어 오지 말고 거기서 곧장 대고 그려보는 거지. 좋은 그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의 노트에 붙이면 최고인 거지. 그 밑에 날짜 써. 몇 월 며칠 신현준 교수님 수업에서 이거 스케치해봤다. 그게 다 남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스케치랑 이제 내년 되고 후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된 다음에 이 스케치를 비교해봐. 그럼 완전히 다르지. 근데 내가 1학년 수업을 이제 요번에 오래간만에 했지만 한 5, 6년 만에 처음에 한남대 와서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1학년 수업을 이거 가르쳤었는데 이렇게 스케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5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1학년 애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시간은 내가 얘기했지. 드라이 스펀지로. 일단 머리를 비우시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뭐 우리 교수님들이 안 되는 걸 가르치질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나도 원래 그림 못 그리거든. 이렇게 하면 그림 못 그릴 이유가 없어. 이거 뭐 이게 잘 그린 그림이야? 아니잖아. 그냥 막 그린 그림이거든. 막 그린 그림.
이런 거를 건축 스케치라고 하는 거야. 여 복도에 보니까 뭐 2학년들 건축 스케치라고 이렇게 액자해가지고 붙여보고 나는데 그거 완전 뭐 미안하지만 아니지. 스케치에 시간이 최소한 1분 이상 가면은 스케치가 아닌 거지. 스케치는 뭐야? 빨리 아이디어를 캐치하는 게 스케치. 우리가 무슨 미술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그림 하나 그리려고 연필로 막 그려서 3-4시간 동안 그림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이 작품에서 요 곡선이 좋아. 그러면 요것만 딱 그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노트에 붙여놓고 나중에 생각나면 노트를 보면서 아, 이 곡선 좋았지? 그럼 끝난 거야. 나는 여기서 요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요 분위기가 좋아. 그럼 그것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리를 더 많이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지붕을 표현하고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지. 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다르잖아. 우리가 그 에스테틱 에스테틱 센서빌리티 얘기할 때도 그랬지. 한 이미지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한다니까. 또 그 이미지 안에서 어떤 사람은 색깔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구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재료를 보고 뭐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갖고 지금 내가 만약에 여러분의 숙제로 이 이미지를 주고 이거를 그려와 하자면 그러면 아마 다 다르게 그려줄 거예요. 다 다르게 그려줄 거예요. 내가 숙제를 주고 싶지만 1학년한테 숙제 주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건축가들이 하는 스케치의 방법이다. 이제 그걸 알아뒀으면 좋겠고. 자,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거는 어디 가도 없어. 유튜브에도 없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그냥 있어. 내가 살짝 빠질까봐. 저기 안 켜지네. 오케이.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내줄게. 이것도 여러분이 필요해서 그래.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자, 스토리보드입니다. 스토리보드. 여러분들 스토리보드라는 얘기 들어봤어? 스토리보드라는 얘기. 스토리보드라는 얘기 안 들어봤어? 영화 만들 때 콘티라는 거 들어봤어? 콘티. 영화 만들 때 이런 게 보면 이 벽에다가 이렇게 쫙 그 씬을 하나씩 붙이지. 이렇게 네모난 거를 쫙 벽에다 붙여서 1, 2, 3, 4, 5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영화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여기다 적어놓지. 영화의 스토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누가 웃는다, 누가 고개를 쳐다본다, 누가 먹는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감독들이 주로 이걸 하지. 여러분들은 건축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영화 감독 같은 사람들이야. 그 건물에서 모든 씬을 다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영화처럼. 꼭 영화 감독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우리도 이걸 써야겠지. 영화 감독.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업하는 거 보면 이렇게 붙여놓고 하거든요. 미야자키 하야오. 만화도 마찬가지야. 월트 디즈니도 마찬가지야. 여기 이제 스토리보드의 그 의미가 뭐냐. 그래서 내가 정의를 내는 그 AI한테 물어봤어. 요즘 구글 다 제미나이가 하니까 제미나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A storyboard is a visual planning tool, essentially a graphic organizer that uses a series of sketches of illustration to represent the key senses and action of story, film, or video. 스토리보드라는 건 뭐냐면 시각적인 플래닝 하는 툴이다. 기본적으로 그래픽 오르거나이저, 그림을 조직하는 거고 They use a series of sketch and illustration to represent the key scene. 중요한 씬이나 스토리나 영화나 비디오의 액션 등을 표현하는 스케치나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스토리보드. 다음에 it breaks down the narrative into individual panel, each depicting a short or scene with notice about the dialogue, camera angles, and other details. 이 인디비주얼 패널이 이게 쇼트든 씬이든 간에 이게 뭘 보여줘? 그 다이얼로그 내용이 뭔지, 카메라 앵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디테일 같은 걸 다 거기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스토리보드예요. 여러분들 요번에 1학년 처음이지만 또 이렇게 매스도 만들고 안도코도 만들어서 평면, 일면, 단면 이렇게 판넬을 꾸몄단 말이에요. 그
그거를 꾸밀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꾸몄어? 아, 내가 이거 발표할 때 처음에 투시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평면에서 뭘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단면에서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거 스토리를 여기다 넣어서 요걸 내용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판례를 꾸몄잖아요. 그게 스토리보드예요. 단지 이거를 짜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야지 하면서 판례를 만들어. 근데 건축이라는 게 뭐야? 설계를 한 다음에 결국은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여기 보면 스토리보드는 고객 여정에서 사용자 행동, 감정의 시각과 소프트웨어의 개별,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찾는 매핑 도구. 스토리보드는 비즈니스 게임인 매핑에 사용할 수 있는 비주얼 도구 중 하나이며 그림 폰티라고 한다. 폰티. 그다음에 스토리보드를 만들면 팀원 간의 브레인스토밍과 컨셉 확정, 잠재적인 문제와 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스토리보드는 고객의 스토리와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고객이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 TV, 광고 등에서 많이 쓰지만 요즘은 비즈니스에서도 많이 합니다. 스토리보드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AI가 찾아낸 거지만 디자인 사고 프레임워크라고. 우리가 니네가 그나마 약간 친숙한 단어가 하나 있지. 건축에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 있어. 다이어그램이 뭐야? 우리가 건축에 정의 내릴 때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 바로 전 단계의 다이어그램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화하기 전에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다이어그램이잖아. 그렇지? 이 디자인, 사고, 프레임워크 이게 다이어그램이야. 그러니까 스토리보드가 건축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다이어그램인 거야. 다이어그램. 개념을 시각적으로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가? 장면이라는 게 들어가.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보드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나는 이걸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짠 거야. 판넬 하나 만들 때 정면에서 전경을 보여주고 내려와서 옆으로 돌고 다시 위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설명할 때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데를 지적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씬이라는 게 들어가요. 씬. 영화에서와 똑같이 영화도 뭐 밥 먹는 장면 나오면 여기서 찍는다, 여기서 찍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건축도 마찬가지야. 내가 보여주고 나는 여기를 물가 쪽에서 옆에 석경에서 찍은 거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넣은 거. 이게 지금 스토리 보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앞에서 보고 정면에서 보고 내부를 보고 내부의 디테일을 보여주면서 개념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단면과 함께 전체 전경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스토리보드. 근데 건축의 스토리보드는 좀 따라가면서 씬을 보는 거고 거기에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이어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어. 영화나 딴 거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지, 그지? 고객의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고객 경험과 제품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거를 산 사람이 보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나한테 설계비를 줄 거 아니야? 이게 내 만족이 아니잖아. 저 있잖아요, 클라이언트님. 저는요, 요렇게 해서 요런 걸 이렇게 만들고 앞부분을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밑에서 볼 때 하늘하고 조화가 되면서 석경에서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옆에 건물하고 이렇게 조화가 되면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국지 공간이 있어서 개인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라고 고객한테, 내 클라이언트한테 설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객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못하는 거거든. 이 디자인이 현실화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건축은 처음에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했지. I라는 건 없다. I라는 건. I 디자인. 내가 디자인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고. 왜 건축은 뭐야? 건축은 서비스업이야. 서비스. 서비스업은 뭐야? 누군가를 위해서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거든. 근데 거기에 I가 없어. 내 클라이언트가 있거든. 그 사람 중심으로 설계하는 게 건축이고. 근데 건축가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게 좋은데, 나는 이게 싫은데. 그거가 아무 상관없고. 당신은 이게 좋아요, 싫어요? 당신은 이게 좋아?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니까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가면서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돼. 누구야? 교수님. 학교에서 그거를 연습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의 임의의 클라이언트야. 왜? 내가 점수 주잖아.
A, B, C를 주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서 그게 맞으면 A가 나오는 거고 내가 들었는데 도저히 A가 안 가면 C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 어떻게 학교에서 정확하게 그래서 A, B, C 줄 수밖에 없지. 왜?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니네가 한 설계가 내가 설득이 안 돼. 그러면 못한 거지. 왜? 그 설계는 어차피 해석하면 지어지지 않아요. 그걸 연습하는 게 학교다. 건축학과 5년 동안 뭘 하냐? 그 비싼 돈 내고 가상의 클라이언트, 교수하고 딜을 해보는 거야. 교수님, 이거 어떠세요? 근데 왜 싫어하세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나도 이제 옛날에 젊었을 때 건축과를 다니면서 실수를 많이 한 게 교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난 싫은데 거기서부터 글러보는 거지. 왜?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 물론 내가 설득을 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거를 요렇게 시퀀스를 해가지고 요렇게 동서를 뿌려서 요 이미지대로 가서 요렇게 콘티를 짜고 요렇게 설득을 해야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감정이 상하는 거야. 교수님, 야 이거 표현이 좀 그렇다? 그건 이미 클라이언트가 싫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빨리 정치하고 어떻게 다시 해서 교수님을 설득하지? 왜? 그래야 나중에 니네가 회사 가서도 나 같은 클라이언트가 니네한테 온단 말이야. 그런데 한 번 발표했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싫다고 다음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끝난 거지. 회사 잘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건축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I라는 개념부터 버려야 된다. 이 콘티도 그래서 이건 다 그거 얘기잖아. 다 그거 얘기 보면 고객의 스토리와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고객의 스토리지. 이게 내 스토리는 아니잖아. 이거를 짓는 아파트를 짓는 이 분양자들의 스토리인 거지. 거기에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내가 여기 살지도 않잖아. 여기 안 살거든. 그래서 그런 게 스토리보드다. 그래서 넘어가서 그러면 what is a storyboard in architecture? 그럼 건축에서 스토리보드는 뭐냐?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있어. Architectural storyboard are now crucial tool. 아주 중요한 툴이라는 거야. In connecting the architect vision with the client comprehension. 그러니까 건축가의 비전과 클라이언트의 이해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발표해봤지? 뭐 이렇게 만들어서 안도도 발표해보고 사실은 발표가 90%예요. 만든 건 10%야. 열심히 만들었는데 발표 잘못하면 그런 거 느꼈지? 야, 쟤는 그림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안타깝다. 쟤는 모델을 저렇게 잘 만들었는데 저거 한번 이렇게 보여주질 않네, 발표할 때. 안타깝다. 이런 거 느꼈을 거야. 그게 스토리보드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모델부터 설명 시작해서 요로 간 다음에 요렇게 내부를 보여주고 요렇게 설명해야지. 이게 있는 사람과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자 평면이고요, 입면이고요, 단면이고요, 모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지. 그 왜? 설득하는 과정이거든. 스토리보드는 뭐야? Crucial tool in connecting architecture vision and client comprehension.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직업이라는 거야, 건축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이 싫으면 지금 빨리 건축가 때려치고 미대로 가는 거지. 미대는 상대방이 없지. 피카소가 그림 그릴 때 이거 누구한테 100억에 팔아야 돼 이러고 그렸네? 아니잖아. 피카소는 자기 그림을 그냥 그린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그림 보고 와 이건 100억의 가치가 있어서 100억을 낸 것 뿐이지. 근데 우리 건축가는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디자인을 해놓고 나중에 누군가 사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오고 나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당히 객관적이 돼. 주관적인데. 그래서 건축이 할만해. 왜냐하면 이걸 미적 감각으로만 하는 건 미술처럼 그럼 진짜 재미있는 사람은 잘하지. 근데 건축은 커뮤니케이션. 클라이언트와 눈높이를 맞춰가는 거야. 내가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으면 끝이야.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만큼에서 잘 맞춰줘야 돼. 그러면서 내 비전도 현실화하는 거지. 그게 건축이라는 거. 그래서 건축에서는 여기 storyboard use image, illustration, and storytelling to create unified visual story that help client navigate the design process. 스토리보드는 뭐야? 클라이언트가 navigate 디자인,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잘 따라오도록. 왜? 클라이언트는 아키텍트가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아키텍트지. 내가 이걸 렛을 이렇게 해서 당신이 이쪽에서 보면 이런 게 보이고 이게 그래서 좋고 이쪽에서 보면 이런 게 보이는데 이런 게 좋고 그걸 내가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설명을 해야지 클라이언트가
나랑 같이 갈 거 아니야, 디자인.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성공한 거고. 아무리 내 생각에 디자인이 멋있어도,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지어지지가 않아. 건축이라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설계비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하나 지어진다는 게 사실은 건축의 가치는 디자인을 하냐의 가치가 있지 않고 지었나의 가치가 있거든. 그러니까 건축은 빌딩이지 디자인이 아니거든. 디자인이 아니란 말이야. 지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 페이퍼 아키텍트라고 해요. 페이퍼 아키텍트. 이게 사실은 수치스러운 말이지. 종이로만 건축하는 사람. 그림은 열심히 잘 그리고 뭐 개념 좋고 현상들에 당선되고 그런데 뭐예요? 안 지어지는데. 그럼 건축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끝까지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건축가예요. 지었다는 얘기는 뭐야? 이 클라이언트를 설득했다는 얘기고 그 프로세스를 아주 지단하게 부지런하게 밟아갔다는 얘기예요. 또 클라이언트들이 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만만할 것 같아? 안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까다로워.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축에서 스토리보드는 건물이나 공간의 디자인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 단순히 그림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건축 디자인의 다양한 측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함으로써 설계 의사결정을 돕고 건축주나 다른 관계자들과 디자인 컨셉을 공유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례로 이렇게 나왔잖아.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가면서 여기 안에 클라이언트하고 다 같이 있는 거고요. 공동의 목표를 같이 가는 거고 같이. 근데 그 씬을 잡은 거지. 뭐 이쪽에 잡았죠. 개념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이런 콘티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노트에 설계할 때 난 여기서 보여줘야지. 여기서 보여줘야지.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지. 내가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바보 같은데 넘어가지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영화에 있는 콘티들이야. 일반 영화에 있는 콘티들을 내가 그냥 구글에서 무작위로 뽑아온 거거든. 여기에 뭐 설명이나 이런 거 감정이나 이런 표현이 다 돼 있는 거지. 이런 영화. 또 두 번째 사례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월트 디즈니? 디즈니 만화 만들 때 월트 디즈니가 스토리보드의 귀재였어요. 그 디즈니 만화가 얼마나 짜임새가 있고 거기에 노래 맞춘 거, 그 음악 맞춘 거 이런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 얘는 콘티가 거의 실사야. 실사.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콘티는 거의 그냥 다이어그램이잖아. 얘는 이 실사로 콘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서 이 스토리보드가 안 맞으면 중간에 계속 끼는 거예요. 사실은 얘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나 이런 사람들도 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만화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 그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부분 하나 놓치지 않고 거의 끝났는데. 자, 이거는 건축 스토리보드라고 내가 구글에서 아키텍처 스토리보드에서 이미지를 찾아본 거야. 씬을 보여주지. 집 밖에서 클로즈업하고 문으로 들어가고 더 가고 거실로 갔다가 뒤로 나오고 다시 뒤로 빠지면서 옆에 방으로 갔다가 복도로 빠지고 모르게 씬이잖아. 이게 콘티지. 건축에서 씬을 보여주는 콘티. 누굴 위해서 그렸어? 건축주를 위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나중에 십지 설계를 해서 요거를 옆에 같이 놓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하나 내가 방에 들어가서 오른쪽을 보면 이게 보이고 왼쪽을 보면 이게 보이고 이렇게 되겠구나.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지. 그래야 클라이언트가 좋아, 나 이 집 너무 좋아, 지어줘 이렇게 되면 그렇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지어지는 거야. 콘티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 이 전체 영화처럼 만드는 콘티가 있단 말이야. 자, 이제 마지막 스인데. 자,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내가 첫 시간에 필독서 할 때 꼬르비제 거는 웬만큼은 다 읽어라는 그런 얘기 했을 거야. 한 학기가 이미 다 가고 있어. 내가 장담하건대 꼬르비제 책을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왜? 내 11년 한남대학교 경험상 그래. 내가 1학년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꼬르비제 책을 5년 동안 사는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게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지금 머리가 말랑말랑하고 그런데 내가 그 얘기는 했지 첫 시간에 3% 남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40명 들어왔으면 1명 정도 남아. 건축에서 10년 지나 졸업하고 10년 지나 1명 남은 거야. 여러분 학년에서. 그러면 아주 럭키한 거야. 아주 럭키한 거야. 그러니까 건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뭐 지금 선배들 회사 취업하니까 다 되는 것 같지? 안 그래? 쟤네들 10년 있으면 다 없어진다. 그래야지 남아있는 사람도 먹고 살지. 다 남아있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 힘들었어. 그만큼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로 건축도 그렇다고. 여러분들 봐봐 벌써. 내가 이거 전 시간에도 애들한테 얘기했지만 첫 시간에 꼬르비 제치를 사라 그래도 한 명도 안 사잖아. 그게 일리인 거야. 뭐 심지어 A5 노트도 준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가장 기본인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정신 차리고 노트도 다시 준비하시고 책 사. 요즘 옛날에는 나 그 서울에 교보고 가서 사고 뭐 이래야 돼. 요즘은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다 나오잖아.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딨어? 꼬르비제 책 2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집에 대한 거, 도시에 대한 거. 2개 정도 보면 꼬르비제? 꼬르비제 원본이야. 스케치 원본. 난 3가지 정도만 갖고 왔거든. 꼬르비제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면 이런 스케치가 한 몇백 장인데. 몇백 장인데 꼬르비제가 한 것도 봐봐. 집 하나 위에 백설 그리고 들어가서 안에서 보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뒤로 빠졌다가 거실로 갔다가 뒷마당으로 나왔다가 다시 옆으로 나와서 간다. 그래서 스토리 전문. 꼬르비제도 했다니까? 꼬르비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씬 1, 2, 3 이렇게 해서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어디를 보여주고 싶은지 그리는 거고. 이걸 왜 그렸겠냐? 스케치를 왜 했어? 클라이언트 보라고 한 거지. 이게 나 좋아서 스케치하는 게 아니잖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살찔 거 아니야.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어야 이게 성공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660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죠. 근데 다 내부 스케치 이렇게 다 한 거야. 4, 1, 2, 3, 4, 5, 6, 7, 6, 7 이렇게 가잖아. 시퀀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설명을 이렇게 한 거야. 거실은 이런 분위기고요. 거기서 옥상으로 가면 이런 분위기고요. 옥상에 그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위를 쳐다보면 이렇고요. 옆으로 빠져서 코너를 보면 이렇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뭘 보게 되고요. 어쩌고 설명하는 거지. 클라이언트랑 같이 내비게이션 뭐야? 같이 운항한다 이런 뜻이잖아. 같이 내비게이트를 한 거지. 여러분들이 1학기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만 2학기도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설계를 할 텐데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해보라고. 왜냐하면 우리 한남대에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어. 11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콘티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안타까워. 그러니까 혹시나 이번 학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주 기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2가지를 했어. 하나는 이미지에서 스케치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 스토리보드 만드는 방법. 이것도 잘 기억을 했다가 여러분들 툴로, 디자인 툴로 잘 쓰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비디오 꺼주세요. 네? 비디오 꺼주세요.